안녕하세요. 저는 보건환경학과 조교 송하입니다. 지금부터 2023학년도 1학기 신편입생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고 계신 학과 교수님들 먼저 소개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수열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수열입니다. 네, 한성기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편입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박지호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2023학년도 신입생 그리고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박지호 교수입니다. 네, 정영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영일입니다. 신입생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이혜재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재입니다. 신편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윤혜정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윤혜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만나 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튜터 선생님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지 튜터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학년 맡고 있는 박미지입니다. 네, 김기복 튜터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소리. 예, 반갑습니다. 서울, 강원, 충북, 제주 2, 3학년 편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 학기 파이팅입니다. 네, 조기현 튜터 선생님 참석하셨습니다. 소리가 안 들린. 안녕하세요. 조기현 튜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음으로 학과장님이신 정영일 교수님께 환영사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각 지역별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미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된 지역 그리고 추가 모집으로 이제 우리랑 같이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학과에서 직접 이러한 커리큘럼으로 운영이 됩니다 하는 오늘 소개 자리고요. 또 한편으로는 환영하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궁금하신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학기 시작하기 전에 같이 얘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잘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끝도 아마 이렇게 잘 출발하셨기 때문에 끝도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마침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년 혹은 4년을 마치고 졸업하는 분들께 또 축하하는 또 자리를 만들었었는데 또 연결돼서 다 이렇게 신편입생 분들하고 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하게 돼서 또 새로운 기분도 들고 여러 가지로 새 출발하는 기분이 듭니다. 우리 학교가 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혼자 공부하셔야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본인이 잘 챙겨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오늘 잘 출발하시는 만큼 포기하지 마시고 중간에 끝까지 잘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튜터 선생님이나 아니면 여기 조교 선생님 그리고 교수님들 그리고 후에 이제 설명을 드리겠지만 각 지역별로 있는 학생이나 스터디 그룹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활용하시고 졸업까지 쭉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1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는 교수님 소개, 전공 교과 소개, 자격증, 졸업 및 진로 순서로 교수님들께서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학사 안내 부분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소회의실을 개설하여 지역별 간담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본인 이름을 지역, 학년 이름 순으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첫 번째 부분으로 학과 소개 부분 중 교수 소개 설명을 권수열 교수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소리가 안 들립니다. 예, 익숙치 않죠. 꽤 오랫동안 저도 이제 줌을 뭐 많이 활용을 했는데도 이렇습니다. 지금 뵈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죠? 얼마나 지금 들어와 계신가요? 지금 206명 들어와 있습니다. 네.
학과장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지만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거주하고 계시는 지역대학에서 일정을 잡아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난 주일날 이제 대전 지역에 다녀왔는데요. 근데 아마 이제 오프라인 지역대학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도 좀 계시고 일정들이 안 맞아서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신 것 같고요. 제가 알기로는 올해 한 1000분 이상, 1000명 이상의 신편입생이 이제 입학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지금 한 200여 명이 들어오셨던 얘기는 지역의 오리엔테이션 저희들이 하고 왔는데 거기도 이제 많이들 참석하셨는데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아주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들어오신 분들이죠. 여러분 모두가. 정말 축하드리고 또 환영하고 오늘 이제 여러분하고 뵙는 첫 시간입니다. 근데 뭐 우리 학교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해하시기에는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닙니다만은 몇 가지 중요한 내용 정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이제 첫 상견례하는 그런 자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궁금한 것들은 이제 끝난 다음에 질의응답 시간도 있을 거고 또 저희들보다 아마 학교 생활을 하는 데는 여러분 선배들이 더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1학년, 2학년, 3학년 처음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지만 뭐 4학년이라든지 또는 학생회장이라든지 이렇게 타이틀로 이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죠. 이런 분들이 이제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오늘 같이 참석하신 선배님들이니까 이제 말미에 또 이제 오늘 1부, 2부에 아마 여러분 선배들이 실질적으로 공부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좀 도움을 아마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저는 교수 소개를 조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는 거는 대학 본부입니다. 대학 본부.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여러분들 소속을 보니까 서울 지역도 계시고 경기 지방도 굉장히 많이 강원도 있고 인천, 부산까지 충남 여러 우리 지역대학에 이제 소속돼 계시는데 뭐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전국에 캠퍼스를 다 가지고 있는 그런 메머드 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전국에 있는 지역 대학들, 지역 캠퍼스를 전부 다 총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갖춘 곳이 이제 서울 대학본부,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위치는 해화동이고요. 대학로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기 전까지 한번 서울에 오시면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교수들은 다 여기 있고요. 우리 조교수님들도 다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도와드리는 많은 행정 부서의 직원분들, 또 여러분들 강의 매일 들으시죠? 이제 들으실 텐데 강의가 지금 이제 오픈돼 있을 이번 주에 아마 오픈된 걸로 아는데 들으시면 녹화하고 강의 제작하는 센터라든지 스튜디오라든지 이런 모든 중요한 시설들이 다 이제 대학 본부에 있으니까 한번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이제 저희는 전국에 캠퍼스가 다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서울 지역에는 학생이 좀 많다 보니까 캠퍼스가 좀 몇 개가 이렇게 분산되어 있고요. 각 지역별로 인천, 경기서부터 또 강원도, 또 충청도, 경상도, 또 호남 지역, 그다음에 제주도까지 이렇게 지역 대학들이 있습니다. 이제 요거를 제가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은 여러분들이 현재 소속된 지역들로 이제 입학 또 편입을 하셨지만 혹시나 이제 학교생활을 하시다가 이사를 가신다라든지 또는 직장을 옮기신다든지 하게 되면 여러분들 소속만 지금 있는 지역에서 옮긴 쪽으로 소속만 변경하시면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는 여러 가지 제공받는 정보라든지 시스템 이런 것들 그대로 다 연계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편안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단편적인 사례이긴 합니다만은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서울 학생이에요. 그런데 기말 시험을 며칠 앞두고 제주도를 놀러 간 모양입니다. 근데 제주도에 이제 날씨가 좀 안 좋아가지고 서울로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기말 시험을 치르지 못한 그런 상황에 접했을 때 급히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학생이. 그래서 제가
일단 나무랬죠. 예, 시험 며칠 남겨두지 않고 이렇게 제주도 놀러 가면 안 된다. 공부해야지 이제는 나무라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은 서울 소속이지만 제주 지역과 연결해서 제주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다가 아니라 전국에 있는 지역 대학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잘 한번 활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뭐 출장을 갔을 때도 그 지역에 가면 지역대학들이 있으니까 지역대학 가서 공부를 하실 수도 있고요. 지역대학에 있는 여러 가지 도서관이라든지 시설 이런 것들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어서 그럼 우리 학교의 장점을 잘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선은 아마 지금 본인 현재 소속되어 있는 지역대학이 어디 있는지도 잘 아직 파악을 못하신 분들도 많으시죠? 우선 본인이 속한 지역의 지역대학이 어디에 있는지 주소부터 파악하시고 또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들러보시고 왜냐하면 지역대학에서 여러분들이 시험도 보시고 또 수업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내가 지역의 지역대학의 위치라든지 이런 거 파악해 보시고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우리 학과 소개 간단하게 한 페이지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명칭이 이제 보건환경학과입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이제 환경보건학과로 학과 명칭을 가지고 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문적으로도 과거에는 환경하고 보건은 좀 별도의 학문으로 인식돼 왔었죠. 그런데 이제는 과거에 환경과 보건이 별도 있을 때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위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자연 생태계 위해 이런 것들을 크게 연결을 시키지를 않고 환경 문제는 환경 문제대로 해결을 하는 것. 그 다음에 보건 쪽은 환경에 의한 어떤 위해보다도 다른 원인들에 의한 질병이라든지 이런 관리 시스템으로 이해를 하고 있었는데요. 환경에 의한 보건 문제, 건강 유해 문제라든지 이제 굉장히 여러분들이 아마 신문이라든지 또는 책이라든지 이를 통해서 상식적인 수준에서도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하고 보건을 이제 같이 연계해서 환경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고 또 환경으로 인한 여러 가지 오염에 의해서 건강이라든지 또 생태계라든지 자연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좀 더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환경보건학과로 운영을 해왔었고 또 최근 들어서는 환경도 환경이지만 보건 쪽에 훨씬 더 관심들이 또 시민들, 국민들의 관심들이 좀 높아지고 또 정부 차원에서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과 명칭을 살짝 보건환경학과로 바꿔서 보건 쪽의 교과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장하고 확대해서 그리고 정말 진정한 환경과 보건을 연계해주는 그런 학과로 조금 이제 바꿔가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에서는 주로 인간과 자연 환경, 특히 이제 자연 환경 쪽에 어떤 여러 가지 오염 문제를 원인이라든지 해결책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해드리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건 분야, 건강에서는 주로 이제 환경 오염에 의한 어떤 유해성들이 우리 인체에 건강을 주게 되는지 하는 것들을 같이 연계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정말 미래지향적인 앞으로 아마 환경과 관련된 보건 문제, 환경 문제, 보건 문제는 사회가 더 발전하고 하면 할수록 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저희들이 국가적으로 또는 국가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를 잘 선택하셨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론 쪽에 상당한 부분을 강조를 하면서 동시에 실무를 겸비한 저희가 이제 원격 대학이긴 하지만 실습이라든지 제가 이제 담당하는 과목이 수질 시험법이라는 과목이 있는데 실습이나 이런 것들도 직접 또 할 수 있는 기회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간접적으로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나 이런 것들도 제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직접 하지 못해서 그래도 간접적으로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실습, 실험, 또 실무적인 것까지도 겸비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시게 되면
이 보건 환경 분야 또 환경 보건 분야의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충분히 자격을 갖추는 그런 졸업생을 졸업생을 우리가 배출하는 걸 목표로 학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자, 이런 목표로 저희들 이제 학과에서 여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 좀 도와드리는데요. 저희 과에는 지금 8분의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화면으로는 이렇게 만나 뵐 수가 있고요. 한두 분 정도 조금 다른 일정 때문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제가 나왔네요. 예. 사진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영상으로도 제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저는 기본적으로 물환경 관리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학년서부터 3학년, 4학년에 걸쳐 가지고 수준별로 단계별로 여러 가지 과목들이 물환경 관리와 관련된 과목들이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 관리라든지 또 수질 시험법이라든지 또 상하수도 관리, 또 용수 및 하폐수 처리, 또 토양 지하수 관리. 아마 여러분들이 개략적으로는 명칭만 보면 아 이게 어떤 내용을 하겠구나 하는 정도는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과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졸업하실 때쯤 되면 여러 가지 수질 분야와 관련된 물환경 관리와 관련된 자격증이라든지 또 실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경험도 좀 하실 수 있는 기회도 있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를 충분히 갖추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목에서 또 여러분들 뵐 수 있으면 좋겠고요. 제 홈페이지도 지금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시고 합격보다도 우리 과를 한번 선택하시기 전에 학과 홈페이지, 학교 홈페이지, 학과 홈페이지, 또 소속된 교수님들 홈페이지 다 들어와 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교수님들이 어떻게 어디서 공부를 하셨고 어떤 연구를 하고 계시고 또 어떤 내용, 어떤 전공으로 여러분들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지 하는 거는 다 아실 수 있을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교수님들 홈페이지 한번 좀 들어가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하고 이제 연락을 하고 궁금한 것들 소통하는 창구가 직접 뵙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할 수 있는 기회들은 많이 있어요. 홈페이지에 보면 상담 할 수 있는 사이트도 있고요. 또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제 이메일도 있고요. 그다음에 전화번호, 연구실 전화번호도 다 있습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화면이 전 지금 연구실에서 여러분들 만나 뵙고 있는데 이런 연구실에도 있으니까 찾아오셔도 좋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전화하는 건 아무래도 좀 연결이 직접 안 될 수 있을지 모르니까 이메일을 통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것들 언제든지 연락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박동욱 교수님이십니다. 박동욱 교수님은 요즘에 아주 많은 관심이 되는 환경 분야이죠. 주로 사업장, 작업장의 작업 환경이라든지 또는 산업 안전, 작업 안전 쪽에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또 우리나라를 거의 대표해주는 연구자이시면서 또 여러분에게 아주 좋은 강의를 해주시는 박동욱 교수님이십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일정으로 참석을 못하셨어요. 그래서 과목으로는 산업보건이라든지 작업환경 관리, 측정, 독성, 그다음에 여기는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산업안전 과목도 이제 외부 교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해서 산업 분야, 산업장 분야의 산업보건 분야의 여러 과목들을 아마 여러분하고 즐겁게 또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도 계속 업데이트 하시면서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역시 박 교수님 홈페이지라든지 또 이메일 주소 다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 연락 많이 해서 교수님 괴롭혀 주십시오. 그 다음에 한선기 교수님이십니다. 한 교수님은 아까 인사 말씀 하셔서 지금 참석하고 계신데 주로 이제 폐기물 분야하고 폐기물 분야를 기본적으로 여러분하고 폐기물 그 과목 가지고 만나시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매일 배출하시는 생활 폐기물 관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장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등에서 나오는 유해 폐기물 쪽의 관리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지를 같이 보시게 되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과목은 환경과 대체 에너지. 요즘에 이제 뭐 탄소 중립이라든지 재생 에너지라든지 이런 용어들 많이 들으시죠? 네. 에너지를 이제 줄여야 되고, 그래서 탄소 중립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에 대한 개념들을 이제는 모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 과목들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에게 좋은 강의를 해 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양 지하수 관리는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운영을 합니다. 한 선생님이 토양 쪽, 제가 이제 지하수 쪽 해서 요즘에 뭐 토양 지하수 관리, 토양 지하수 오염 문제도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에게 아마 관심이 되는 그런 과목일 겁니다. 한 교수님도 홈페이지가 있으시고 또 이메일 주소가 있습니다. 자, 다음 박지호 교수님이십니다. 박지호 교수님은 주로 이제 대기 오염 쪽에 여러 가지 과목들을 담당을 하고 계십니다. 실외 오염에서 대기 오염 관리 과목도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내 오염도 요즘에는 우리 뭐 여러분들 실내 생활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런 실내 오염 문제들도 많죠. 그래서 실내 공기, 그다음에 실외 대기 오염 관리 하는 그 과목들을 담당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 보건 분야는 조금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은 환경 분야의 여러 가지 전공 과목들을 공부하시려면 자연과학의 기본이 되는 과목들을 조금 알고 계셔야 돼요. 화학이라든지 또는 뭐 미생물리학이라든지 또는 사실은 수학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이 좀 어느 정도 기본이 돼야 전공 과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시는데 이제 그 중에 박 교수님께서 이제 화학 쪽에 기본이 되는 과목들을 여러분에게 강의를 해주고 계세요. 1학년에 1번 화학에 해당하는 환경화학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케미스트리, 생화학 과목들도 여러분에게 강의를 드립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 지금 이제 신편입한 학생 중에는 시쳇말로 이과가 아니라 고등학교 때 또는 뭐 다른 대학에서 공부하실 때 이제 문과 쪽에 인문학이라든지 사회과학 쪽 공부를 하신 분들도 꽤 많이 계실 거예요. 근데 이제 뜻한 바가 있어서 우리 과를 선택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분들에게는 화학 과목이 처음에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과목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전공 과목을 이해하는데 좀 어렵다. 그러니까 화학 과목을 처음에는 모든 과목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학기 초에는 좀 어렵습니다만 반복해서 학습하시고 이해하시고 하게 되면 점점점 과목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시게 되고 이런 기초 과목들을 이해하게 되면 2학년, 3학년 가서 전공 과목을 훨씬 수월하게 공부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화학 과목들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홈페이지, 뭐 이메일 주소 다 있습니다. 예, 다음 이경무 교수님이십니다. 이제 이경무 교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학과에서 중요하신 분인데요. 아까 제가 우리 학과의 기본 특성이 환경 문제하고 보건 문제, 별도의 내용들도 하면서 두 가지를 연계해주는 그런 특성으로 학과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이 이제 이경무 교수님이세요. 전공이 이제 역학이시죠? 네, 역학. 역학이라는 게 환경 오염에 의해서 우리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쉽게 얘기하면 환경 오염 문제에 의해서 어떤 질병, 발생될 수 있는 질병이 원인이 무엇이고 어느 정도 발생할 수 있는지 어떤 영향을 주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밝혀내주는 교과목 학문이 이제 역학 분야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과목을 담당해 주신 분이 이경무 교수님이십니다. 역학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학을 하게 되면 주로 여러 가지 발생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통계적으로 이제 많이 어떤 결과들을 도출해내고 유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통계 쪽 내용들도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돼요. 여러분들 이 문제는 이 데이터를 알지 못하고 이 데이터 관리를 하지 못하면은 안 되는 그런 세상이죠. 그래서 이 통계학을 통해 가지고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들을 도출해낼 수 있는지를 배우는 것. 이것도 아마 우리 학과에 오셔서 굉장히 얻어갈 수 있는 중요한 분야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외에 이제 보건 영양이라든지 이런 과목들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자, 그 다음에 정영일 교수님 정 교수님 지금 올해 이제 1년 동안 학과장으로 수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정 교수님은 주로 이제 환경 쪽보다는 이제 보건 쪽에 과목들을 이제 많이 담당을 하고 계시죠. 조사 방법론이라든지 보건 의사 소통, 또 노인 보건, 뭐 요즘에 이제 고령화되는 노인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이 노인 보건이라든지 또 보건 관련된 어떤 정책이라든지 제도를 하려면 결국 이제 보건 사업을 정부에서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보건 사업 관리를 어떻게 해야지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을 주로 전공을 하고 계시고요.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이 젊으시죠? 아주 요즘에 굉장히 열심히 또 학생들하고 소통도 많이 하시고 또 연구도 많이 하시고 그런 교수님이시고 또 학과장으로서 올해 많이 수고를 해주시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접하실 선생님이 교수님이 아마 정 교수님이 하실까 싶습니다. 역시 홈페이지 이메일 잘 활용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혜재 교수님으로 넘어가 주시죠. 이혜재 교수님, 역시 이혜재 교수님도 이제 보건정책 쪽에 전공을 하셨고, 그 관련된 과목들을 운영을 하십니다. 보건 프로그램이라든지 보건교육과 관련된 또 건강보험론. 그래서 주로 정말 보건정책이라든지 이런 쪽의 과목들을 담당을 하고 계시고요. 이 교수님은 저희 학과에 오신 지 여러분보다 딱 6개월 전에, 한 학기 전에 저희 학과에 오셨습니다. 작년 9월 1일 날 저희 학과에 오셔서 이제 한 학기 동안 여러분 선배들하고 만나셨고, 이제 신입생, 편입생은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만나시는 선생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연구소에서도 활동을 하죠. 경험도 있으시고 또 다른 대학에서 또 교편도 잡으셨고 해서 아마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보건관리 쪽에 많은 또 좋은 학습 교육을 해주실 거라고 저희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교수님 홈페이지 이메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윤 교수님, 윤혜정 선생님도 역시 보건학 분야의 그 과목들을 담당하십니다. 그래서 공중보건학, 그 다음에 이제 작년부터 처음 이제 시행하고 있는 보건교육 실습이란 과목을 통해서 여러분하고 아마 보건교육 실습 과목은 특별히 더 자주 만나게 될 겁니다. 이 과목은 이제 여러분들 신청을 하신 과목들은 윤 교수님하고 같이 뵐 기회가 상당히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공중보건학이나 보건교육 실습을 통해 가지고 또 윤 교수님하고 좋은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고요. 저희들 교수님은 이렇게 8분이 계시고요. 먼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소개를 드리면 작년 8월 말에 정년 퇴임하시고 지금 현재 명예교수로 계시는 윤병준 교수님이 계십니다. 작년 여름에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지만 아직까지도 이제 담당하는 과목들이 조금 더 있으셔서 아마 여러분들이 명예교수님으로 여러분들이 과목에서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과목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명예교수님이시긴 하지만 같이 소개를 드렸습니다. 윤 교수님이 역시 전공은 이제 보건학 분야, 앞서 보셨던 우리 정현일 교수님, 이혜주 교수님, 또 윤혜진 교수님이 담당하셨던 과목들 이런 것들을 이제 그동안 쭉 담당을 해오시다가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는데 아마 한동안은 여러분하고도 또 뵐 기회가 있으실 겁니다. 이상으로 저희 학과에 소속되어 있는 여러 교수님들을 주로 어떤 과목들 담당하시는가 하는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 다 뵙진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수업에서 또 여러분 지역에 내려가서 또 뵐 수 있는 기회가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이번 첫 1학기가 중요하고요. 또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리엔테이션에 오셨다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이번 1학기를 잘 지나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학기 동안 잘 고생이 좀 되시겠지만 학과에 또 과목에 잘 적응하셔서 이번 학기 좋은 결과도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여러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어서 전공교과 소개 설명을 한성기 교수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PPT 좀 띄워주세요. 예, 그러면 제가 이어서 우리 학과의 전공 교과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교육의 목적은 국내외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환경보건 문제를 능동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 기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전공 교과목은 크게 이제 5개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환경보건 기초, 그리고 자연환경관리, 산업환경관리, 보건관리, 그리고 보건환경 정보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 기초는 말 그대로 환경보건학의 기초가 되는 그러한 분야고요. 그리고 자연환경관리는 수질이나 대기나 토양과 같은 자연환경과 관련된 환경오염 및 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환경관리는 산업 현장에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작업 환경과 건강상의 문제를 다루는 분야고요. 그리고 이어서 보건관리는 인간의 건강을 유지하는 그리고 증진하는 그러한 전반적인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보건환경정보는 최신 보건 및 환경 정보를 인식하고 가공해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러한 분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이어서 취득 가능한 자격증 및 면허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 2학년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능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3학년이 되면은 이제 기능사의 산업기사가 가능하고, 그리고 4학년이 되면은 기능사 산업기사의 기사까지 가능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이제 4년제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사나 산업기사보다는 기사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4학년이 돼서 여러분이 원하는 그런 분야의 기사를 하나 이상 꼭 취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이제 졸업하고 나서 실무에 종사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기술사까지 여러분이 도전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호 교수님께서 분야별 자격증 관련 과목을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주호입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다시 한번 여러분들 우리 학과의 가족이 된 것을 축하드리고 환영합니다. 앞서서 이제 한 교수님께서 이제 일단 우리 학과에 있는 여러 과목을 수강하게 되면 취득할 수 있는 이제 기본적인 기사 자격증을 따기까지의 어떤 1, 2, 3, 4학년의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소개해 주셨는데요. 그럼 조금 더 자세하게 환경 분야 그리고 보건 분야에서 취득할 수 있는 기사 자격증 그리고 여러 가지 면허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분야는 앞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4학년이 되어서 이제 기사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있는데요. 기사 자격증은 매우 다양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기사 자격증이 수질 환경 기사, 대기 환경 기사, 폐기물 처리 기사, 토양 환경 기사 등이 있는데 이런 과목 이런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학년 또는 2, 3학년으로 편입해서 수강하는 여러 과목들과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슬라이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일 과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반드시 이제 들어야 되는 과목이고 유사 과목은 이 자격증 응시를 위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과목들을 얘기합니다.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각 학년에 개설되어 있는 많은 과목들이 이런 기사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수질, 대기, 폐기물, 토양 등 우리가 흔히 이제 환경 분야에서 이제 매체라 그러죠. 공기 또는 물 또는 토양 등 이런 매체와 관련된 기사 자격증 이외에도 다양한 이제 기사 자격증이 있고요. 그 이외에도 밑에 보시면 환경영향평가사나 환경측정 분석사 등 다양한 이런 자격증, 면허증들이 있습니다. 이런 과목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1, 2, 3, 4학년
꾸준히 성실하게 학습을 하시면 나중에 시험을 봤을 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뒤에 뭐 다른 자격증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학과에서 이런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응시하기 위해서 학과에서는 이제 많은 과목들을 통해서 여러 교수님들이 이제 그 내용을 전달하면서 이제 도움을 주시겠죠. 그러나 우리 학과는 이제 대학교의 학과이지 이제 학원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기사 자격증을 응시해서 취득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노력이 조금 더 필요할 것이다라는 점은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산업 분야 자격증이 있는데요. 산업위생관리기사, 산업안전기사,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제 인간공학기사, 환경위해 관리기사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도 보시면 특히나 이제 3학년에 뭐 작업 환경 측정이나 산업 안전이나 뭐 작업 환경 관리와 같은 이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과목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유사 과목 등을 통해서 자격증 취득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건 분야에는요. 보건 분야는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학교의 여러 과목들, 개설된 과목들을 수강하시면 보건교육사 2급 또는 3급에 응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앞서서 우리 권수열 교수님께서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을 이제 소개시켜주면서 최근에 오신 교수님들 전공이 이제 보건학 쪽이 이제 많으시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보건학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과목들이 이제 개설이 되고 해서 예전에는 보건교육사 3급만 응시가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2급도 응시가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1학년에 공중보건학을 시작으로 해서 뭐 4학년까지 다양한 이 과목들이 개설되어 있고요. 이 이외에도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학교에 처음 이제 오시게 되셔서 학교 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점점 알아가시게 될 텐데, 우리 학과가 속해 있는 보건환경학과는 이제 자연과학대학 소속입니다. 우리 학교에는 4개의 단과대학이 있어요. 그래서 인문대, 사회대, 자연과학대, 교육과학대 이렇게 4개의 단과대학이 있고, 그다음 나머지 프라임 칼리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프라임 칼리지라는 곳에 여러 단일 과목을 수강할 수 있는 학점제로 수강할 수 있는 과목들이 이제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런 보건교육사를 취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위생사나 산업, 산림치유 지도사 같은 것에 도전하시는 학생들은 보시는 것처럼 그 공중보건학이나 보건교육과 같은 학과에서 제공하는 과목들을 성실하게 수강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보건 분야에 해당되는 그런 자격증으로 사회조사 분석사나 의료기기 RA 전문가 또는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이런 이 보건 분야 자격증들이 있어요. 이런 과목들에도 학과에 있는 조사방법록, 보건통계학, 보건의사소통, 보건행정, 병원 경영학 등 다양한 과목들을 수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국제의료관광 코디네이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사회대 관광학과의 관련 과목들이 또 개설되어 있어서 타학과 과목을 수강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이 과목 그 자격증들이 사실은 전부는 아니겠죠.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서 조금 더 다양하게 각자의 이 관심 분야에 맞춰서 우리 학과에 재학하는 동안 졸업하시기 전에 적어도 1개 이상의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면 졸업할 때 조금 더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것으로 뭐 자격증 분야 관련 안내는 마치고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지금 보니까 한 200여 명의 학생들이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먼저 제가 지난 주말에 인천지역대학에 오프라인으로 이제 그 OT를 다녀왔는데 그때도 이제 OT에 참여하신 학생들한테 말씀드린 것이 이 OT 자리까지 온 이 학생들은 남들보다 먼저
적어도 50% 먼저 나가는 그런 학생이다라고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 온라인으로나마 OT 참여하시는 여러 학생들은 앞으로 짧게는 2년, 4년 공부하시는 동안에 다른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빨리 앞서서 나간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을 갖고 우리가 한번 입학을 해서 끝까지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남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이제 오프라인 출석 수업이나 여러 가지 학과의 행사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직접 면대면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또 올 거라고 믿고요. 그때 조금 더 재미있는 얘기 그리고 서로 정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얘기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네. 네, 이어서 졸업 후 진로 관련해서 이혜재 교수님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네, PPT 공유해 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이혜재입니다. 저는 졸업 후 진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들 이제 학과에 진학을 하시면서 학위를 받은 후에 어디로 진출할까 고민들이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대에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환경 아니겠습니까? 기후 위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환경 아주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고령화와 관련해서 우리 쪽 건강 쪽이 아주 중요한 이슈이자 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 분야와 보건 분야를 이제 같이 배우실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 학과의 큰 강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산업보건 분야는 최근에 아주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또 대학원도 운영을 하고 있기에 이렇게 4가지 분야로 해서 진출하실 수 있는 분야를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간단히 소개가 되어 있지만 물론 이게 다는 아닐 겁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요약으로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건 분야로는 환경기술인이나 환경오염방지 시설업체, 그 다음에 연구기관 쪽으로 진출하실 수가 있고요. 설계용역업체나 환경직 등의 공무원으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환경관리 분야 NGO 등의 진로가 있으십니다. 다음은 보건관리 분야인데요. 보건하고 가장 이제 밀접하게 전문적으로 진출하실 수 있는 분야가 병원 쪽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병원에서 이제 보건 관련한 직종에서 근무를 하실 수가 있고 또 보건 행정이나 정책 관련해서 여러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대학 부설 연구소들도 있고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그쪽으로 진로를 가실 수도 있고요. 또 보건직 공무원으로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근에 또 산업보건 쪽이 큰 수요를 일으키고 있는 분야인데요. 산업체에서 보건관리자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고 있고요. 또 각종 산업체 산업위생관리인, 그리고 노동부 산하, 노동행정기관에서 일을 하시거나 산업보건 관련한 대학부설 연구소에서 일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방송대에서도 여러분 석사 과정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학원은 이름이 환경보건시스템학과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환경보건시스템학과로 진학하시는 그 보건환경학과 졸업생 여러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졸업 후에 보건대학원이나 환경대학원에 진학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보건시스템학과에 석사과정으로 진학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공부를 하시면서 의외로 또 이쪽에 새로운 적성을 찾으셔가지고 박사학위까지 쭉 연달아서 공부를 계속 하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에 큰 재미를 느끼고 하실 수 있도록 응원드립니다.
우리 대학원은요, 2010년 12월에 처음 개설 승인을 받았고, 2012학년도에 첫 번째 석사과정 신입생을 선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12기 신입생을 선발을 했고요. 그래서 대학원도 지금 석사를 졸업하신 동문들이 꽤 많은 수의 동문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동문들이 또 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대학교의 큰 장점이 이 튜터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4분의 튜터 선생님들이 신입생과 편입생 학우님들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이제 활동을 하게 되시는데요. 보니까 오늘 지금 이 4분의 튜터 선생님들이 다 참석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간단히 드리고 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1학년 담당해 주시는 박미지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1학년 서울부터 제주까지 총괄적으로 13개 지역대학을 맡고 있는 박미지라고 합니다. 저도 방송대를 졸업하고 방송대 석사과정을 마쳤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의 선배로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어떤 곳인지 잘 알고 있기에 1학년 동안 우리 학교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은 시험이라든지 학습에 필요한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해드리고 처음에 입학하실 때 목표하신 것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김기복 튜터님. 네,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2, 3학년을 맡았고요. 물론 1학기 동안에 저희 학교의 그 시스템을 알아가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1학년 튜터 선생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들은 걸로 똑같은 걸로 하고요. 2, 3학년은 처음에 들어오시면 되게 힘드시죠. 그래서 교과목을 바꾸는 경우가 제법 많아요. 그래서 또 특히 수질 아닌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학우님들 많거든요. 제가 수질 외에도 전공 과목은 대부분 여러분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염려하지 마시고 튜토지저에 자주 접속하셔서 꼭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무용 튜터님. 백무영 튜터 선생님은 오늘 함께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조기현 튜터님. 안녕하세요. 조견 튜터입니다. 저는 경기지역대, 인천지역대, 전북지역대, 광주, 전남지역대를 맡은 편입생 여러분을 맡았습니다. 학우님들도 열심히 하시고 저도 이번 학기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소개 감사드립니다. 튜터 선생님들께 많은 그 도움 받으시고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네, 앞서서 첫 번째 이야기해 주신 권수열 교수님께서 학과 위치나 여러 인트로를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학과는 저희 대학로에 본부가 위치한 대학로에 난운관 209호에 위치하고 있고요. 전화번호와 여러 이메일 학과 홈페이지들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학과 채널도 있으니까요. 이쪽에 많은 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학사 안내 대학생활 파트에서 안내해드리겠다고 채팅창에 올려주셨네요. 다음은 제가 학과장님께 네, 우리 대학에 보면 공부할 게 많긴 한데 사실 잘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놨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학교 교재입니다. 그래서 다른 대학 교재는 외부 교재를 사용하고 그 교재도 굉장히 두껍고 양도 많고 파울링이 있는데 오디오가 하나 그래요? 다른 거 하나 또 켜놓으셨구나. 잘 안 들리나요?
그럼 이 부분은 박주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박주 교수님 받아주세요. 갑자기 저한테요, 저를. 자,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여전히 한 240여 분 이상 뭐 우리 기존에 계시는 학생회 임원들 제외해도 뭐 200명이 넘게 이렇게 참여를 해주신 것 같은데, 그 화면에 있는 그 두 개 그림을 한번 보시죠. 두 개 그림을 보시고 이 두 개는 다른 곳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이 몇 개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게 다른 건지를 한번 찾아보시죠. 그래서 우리 저기 채팅창에다 한번 남겨주시면 제가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시죠. 뭐 참여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게 너무 쉬운데요. 이게 지금 4곳, 5곳 이렇게 예,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여주시면 아까 그림에서 앞 페이지를 보는 게 낫겠네요. 앞 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앞 페이지 보시면 일단 왼편 그림에는 이제 C학점, 오른편 그림에는 A 플러스 학점을 받았죠. 그리고 이제 왼쪽에는 학교 캘린더를 사용하고 학교 교재를 이제 놓고 공부하는 학생이고, 이 학생은 그냥 책도 없이 그냥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그리고 위에 이제 책이 여기는 꺼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여기 있다는 거죠. 이 학생이 여기서 꺼내서 교과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잘 받았어요. 이렇게 해서 4개는 다 잘 찾으시더라고요. 마지막 한 개는 뭐냐? 이 학생은 왼편에 있는 학생은 성적이 C학점을 받았으니까 얼굴 표정이 좀 찡그러져 있죠. 그런데 오른편의 학생은 A 플러스를 받아서 이제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신 이 그림을 저희가 소개해드린 이유는 뭐 이미 내용을 다 아시는 것처럼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봐 주세요. 우리 학교에는 출판문화원이라는 이 학교 조직이 있어서 학교 교재를 학교에서 이제 다 여러분들 강의에 맞게 강의하시는 교수님들이 직접 강의 내용에 대한 것을 교재로 만들어서 강의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다양한 과목들에 대한 이 교과서들이 있는데 교과서를 활용해서 공부를 하시면 좋다라는 거죠. 이미 아마 등록하시면서 대부분 많은 학생들이 교재 구입도 같이 하셨을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미처 교재를 구입을 할까 말까 고민하고 계시는 학생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교재를 구입해서 교재와 함께 공부하시면 학습 효율이 더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일반 대학에 보면은 학보라는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학교에도 KNOU 위클리라고 해서 이제 학교의 소식을 전하고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떻게 공부하고 있는가를 안내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학에서는 사실 여러분들이 수업을 들으러 학교에 가면은 거기에 학보가 있어서 그냥 학교에서 제공하는 문과지를 이렇게 받아오시는 형태가 많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 학생들은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소식들을 전하려면은 집으로 이렇게 다 보내드려야지 받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0% 무료는 아니고 우편료 정도 아마 그 구독료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학기에 2만 원 정도 되는데요. 아마 학교에서 나오는 공지를 담고 있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쌓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이 지식들, 그리고 어떤 교양과 관련된 이런 내용들,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많은 학생들이 이 위클리를 꼭 구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교수님들이 가끔 좋은 얘기를 해주실 때도 있고, 이번 주죠.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심편입생들은 못 받았을 텐데 이번 호, 그러니까 그저께죠. 21일이네요. 20일자의 위클리에는 우리 학과의 광주에 계시는 동문이 있어요. 광주에 계시는 동문하고의 소식이 한 면에 걸쳐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학과 이제 그 학생은 그 당시에는 환경보건학과를 졸업하셨는데 졸업하신 이후에 그리고 재학하면서 여러 가지 활동했던 것, 환경 활동했던 것들을 기자들이 가서 직접 광주에 가서 취재를 해서 한 면에 걸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동문들이 어떻게 우리 학교를 다니면서 자기의 어떤 프로그레스가 있었는지, 그다음 자기의 생활의 변화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안내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양물들도 많이 다루고 있어요. 아마 올해는 이 코로나 시대를 이제 나가면서 이 어떤 질병과 우리 보건과 관련된 그런 연재 기사를 또 이제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직 미처 구독 신청을 안 하신 분들은 많이 신청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온라인으로도 볼 수는 있지만 온라인으로만 보려고 그러면 뭐 기사에 아마 구독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아마 전체 텍스트를 다 액세스할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을 하시면 모든 텍스트, 모든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 있으니까 꼭 구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네, 학과 소개해 주신 교수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 학과 대학생활 소개를 할 거고요. 이 지금 링크는 저희 화면에 보이시는 링크는 각 지역 대학 오픈 채팅방입니다. 채팅방에 저희가 요 링크도 같이 함께 드릴 테니까 문자로도 보내드렸었거든요. 요 링크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학습 방법 및 대학 생활 안내 드리겠습니다. 학교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보통 수업도 들으실 수 있고 또 모든 정보를 다 학교 시스템 안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 등록을 먼저 해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비밀번호를 잃어버리셨다 하시는 분들도 비밀번호 찾기 하셔서 꼭 이용 끝까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이메일 신청하시는 방법은 이메일 생성을 하셔서 신청하시는 건데요. 이때 저희 학과 교수님들께서 구글 그룹스 사용하고 계신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학교 메일을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홈페이지 활용하기 보시면 이게 전체 학교 홈페이지 메인 화면입니다. 여기에서 학사 안내 공지사항 들어가시면 그때그때 일정에 맞춰서 학사 공지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그 학사 일정에 맞춰서 공지사항 꼭 확인해 주시고 학사 1년치 학사 일정은 학사 안내, 그다음에 학사 일정 클릭하셔서 월별로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리고 학사 안내에서 학습 누르시면 수강 및 등록 방법, 학습 방법, 그 다음에 성적 평가 부분이 세세하게 나와 있고요. 또 다음으로 학적에서 학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여기 학적 변동 들어가셔서 확인해 보시면 어떻게 신청하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또 장학 관련해서도 소개가 되어 있고 또 수강 신청하는 방법은 저희 신편입생들 기준이 살짝 달라서 따로 설명드립니다.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4과목까지가 전과목 이수 조건이고요. 첫 학기만 이렇습니다. 편입생도 첫 학기가 전과목 이수 조건이 5과목입니다. 그리고 공통으로 원격대학 교육의 이해라는 과목이 1학점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또 재학생이나 휴학생 그리고 재입학생 같은 경우에는 6과목으로 수강 신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정된 과목이 있으셨을 텐데 이 과목이 아니셔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해서 수강 신청해 주실 수 있고 최대 그 원격대학 교육의 이해 포함해서 신편입생들은 19학점까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이 전과목 이수 조건이 나중에 성적 장학금과 관련이 있어서 1학년들은 4과목까지는 꼭 첫 학기에 들어주셔야 되고요. 편입생들은 5과목까지는 꼭 들어주셔야 되고 재학생 이제 되시면 2번째 학기부터는 꼭 6과목을 꼭 들어주셔야지 성적 우수 장학생의 그 전과목 이수 조건에 해당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수강 신청
이거 해보셨을 텐데 변경 못하셔서 그대로 수강하신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변경하는 방법도 같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학기 때 수강 신청 완료 확인 버튼을 따로 두진 않는데요. 그 다음 학기부터는 수강 신청 완료하기를 꼭 눌러주셔야 되고요. 수강 교과목 신청 내역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교과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교과목을 다른 과목으로 변경하실 수도 있으십니다. 수강 신청 관련해서 주로 질문하시는 내용이 학년 상관없이 수강 가능하시고요. 19학점 모두 들으실 필요 없으십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모두 들으실 필요 없으시고 대체시험 및 기말시험 응시가 불가한 경우에는 결시자 인정 범위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되고 사회봉사학점 신청은 학기당 1학점, 재학 중에는 최대 2학점까지 신청 가능하십니다. 타학과 교양 수강 시 교양으로 인정이 되고 어떤 과목을 수강해야 되는지 좋은가요? 이런 질문 해주시는데 요거는 저희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자격증별 아까 소개된 부분과 또 전공교과 요약해 놓은 부분 있습니다. 그거 보시면서 어떤 과목 수강 신청하면 좋을지 설계하셔서 수강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로그인 해주시면 보이시는 게 나의 정보, 참여마당, 학사 정보 이렇게 있으시고요. 여기에서 가운데 나의 수강 정보 여기에서는 유노 캠퍼스로 이동되는 탭입니다. 내가 수강 신청한 과목들이 나오시고 여기에서 학습하기 클릭하시면 유노 캠퍼스로 이동도 가능하시고 또 옆에 유노 캠퍼스 그리고 시험 유형별 성적 조회 그다음에 수업 시험 정보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튜터 사이트 이동하는 것도 나옵니다. 아까 질문에 채팅창에 튜터 사이트 어떻게 가나요? 하셨는데요. 로그인 하셔가지고 본인 계정 밑에 보시면 튜터 지도라고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튜터 사이트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또 멘토링도 멘토랑 멘티랑 진행하는데요. 이것도 멘토링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으십니다. 네, 나의 일정은 학교의 학사력이랑 학사 업무 처리 시에 발생되는 일정이 제공되는 영역입니다. 나의 공지도 표시가 됩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튜터지도 사이트는 해당 사이트에 배정 받으신 그 튜터 선생님들 사이트로 이동이 되고 여기에서 학사 정보랑 전공 관련 질문을 해주시면 튜터 선생님들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라고 이 튜터는 저희 첫 학기에만 가능한 제도이기 때문에 최대한 첫 학기 때 많이 질문해 주시고 해주셔야 많이 얻어가실 수 있는 시기입니다. 네, 다음으로 유네 캠퍼스 이용하기는 나의 정보에서 학습하기 눌러서 이동하실 수 있고요. 본인의 진도율도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강의 보기를 클릭하셔서 한 개 한 강씩 이렇게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고 한 강의를 보고 나면 학습 종료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 수강 문제 발생 시에는 상단에 자주 묻는 질문을 꼭 참고하시면 대부분 해당이 되실 거고요. 또 여기에서 강의 목차를 1강부터 15강까지 보실 수 있고 강의 자료실로 이동하시면 그 해당 기출 문제도 따로 보실 수 있으니까 공개된 기출 문제는 여기에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또 교수님께서 강의 공지를 따로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해당 교과목의 강의 공지도 여기에서 확인 가능하십니다. 또 모바일로도 활용 가능하신데요. 모바일 앱 유노 캠퍼스 검색하셔서 앱을 설치하시고 방송대 아이디로 로그인하셔서 마이 페이지에서 수강 가능하시고 모바일 웹사이트에서도 구글을 열어서 사이트를 입력하시고 로그인하셔서 가능하십니다. 화면으로 보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유노 캠퍼스 또 웹브라우저에서 유노 캠퍼스 치셔서 수업을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이게 마이페이지 앱에서 마이페이지 보신 화면이고요. 여기서 로그인 하셔서 쭉 보시면 되고 강의 보기도 동일하게 PC랑 동일하게 강의 보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학습 종료를 꼭 해주셔야지 해당 과목을
한강 수강한 걸로 되기 때문에 학습 종료 꼭 해주시고요. 혹시 이용하시다가 홈페이지에서 잘 안 되시거나 뭔가 이상하실 경우에는 원격 지원을 활용하실 수 있으십니다. 1577-9995번 누르시고 재학생 1번, 원격 2번 해서 지원 받으실 수도 있으십니다. 성적 분포를 배점을 보시면 비출석 수업과 출석 수업으로 나뉘고 형성평가가 20점, 중간평가로 비출석 수업은 과제물로 30점, 출석 수업은 중간평가로 30점입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이 50점으로 해서 20, 30, 50 이런 형태로 진행이 있고요. 형성평가가 한 학기별로 진행이 됩니다. 운영기간은 벌써 시작됐는데 2월 20일부터 6월 18일 저녁까지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형성평가가 윤호 캠퍼스에서 해당 강의 1강부터 15강까지 들으시고 연습문제 푸시는 요 형태를 학습 진도율을 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게 이 한 학기 운영 기간 안에 다 이수를 하셔야지만 20점을 획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과목마다 형성평가 배점 기준이 다른데 요거는 교과목별로 어떤 학습 진도율이거나 연습 문제거나 이런 배점 부분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운영 기준이 좀 있습니다. 과목당 7강 이상은 학습하실 수 없기 때문에 꾸준히 한 학기 동안 꾸준히 들으셔야 되세요. 몰아서 한 학기에 갑자기 다 15강씩 듣는다고 해서 그게 인정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1일 7강 이상은 수강이 불가능하십니다. 그리고 PC랑 모바일 간의 스트림 이어보기는 가능하신데 모바일 다운로드 하셨을 때는 안 됩니다. 그리고 형성평가 기간 이외에는 학습한 거는 형성평가 점수로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답을 체크하는 게 이 형성평가의 점수가 아니라 이걸 참여를 했다라는 게 점수기 때문에 틀렸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꼭 문제, 학습도 다 하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까지 푸시는 것까지 해주시면 되세요. 네, 요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나의 수강 정보에서 학습하기 들어가셔서 윤호 캠퍼스 이동하셔서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시면 되고요. 과목별 형성평가 완료 기준은 과목 진도율의 75% 이상 시 형성평가가 완료됩니다. 요 형성평가가 완료되면 요 두 번째 표시처럼 형성평가 완료 이렇게 표시가 되거든요. 이 확인이 되셔야지 이 해당 과목에 20점을 획득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학습 종료 버튼을 꼭 누르셔서 진도율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저희 학과 전공 교과목 중간 유형입니다. 왼쪽은 출석 수업 유형이고요. 오른쪽은 과제물 유형입니다. 출석 수업 유형은 1학년, 3학년은 오프라인 수업이고 2학년, 4학년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지금 요 화면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이게 3학년, 4학년 과목입니다. 네, 1학년, 3학년 경우에 오프라인 수업이더라도 지역별로 지역 화상 강의 통해서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지역도 있기 때문에 본인 수강 정보에서 나의 종합 정보 거기에서 확인하셔서 꼭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출석 수업 세부 운영 방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있고 오프라인 수업 중에서 지역별로 통합해서 운영하는 화상 강의가 이렇게 있습니다. 수업은 3시간으로 운영이 되어 있고요. 평가 방식은 교수님마다 다르기 때문에 해당 수업 들으셨을 때 교수님께서 따로 말씀해 주실 겁니다. 리포트 또는 온라인 퀴즈 같은 형태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별 출석 수업 세부 시간표는 출석 수업 일주일 전후로 홈페이지에 나와 있고요. 나의 정보, 나의 학습 종합 정보에서 조회하실 수 있으십니다.
온라인 출석 수업 같은 경우에 접속하는 경로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 저희 OT 간담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문자를 보내드렸고 링크 클릭해서 들어오셨는데요. 수업은 똑같이 줌이지만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학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서 들어오셔야지 출석 체크가 됩니다. 지금 보여드린 화면대로 로그인 하셔서 맞춤 정보, 나의 학습 종합 정보, 출석 수업 항목에서 교과목별 강의실을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셔야지 출석 체크가 자동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온라인 수업 같은 경우에는 와이파이가 좀 잘 되는 공간에서 꼭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끊겨서 튕기시거나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컴퓨터 이용해서 들어오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화상 강의 들어오는 방법이 아까 설명드린 대로 로그인 하셔서 나의 학습 종합 정보 출석 수업 들어오시고요. 가장 오른쪽에 보시면 온라인 강의 URL 화상 강의 요거 클릭하시면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채팅창에 저희가 자료 같은 거 올려 놓았거든요. 요거 자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프라인 출석 수업 같은 경우에는 오프라인이기 때문에 해당 수업 장소로 이동해 주셔야 되는데요. 여기 똑같이 출석 수업에 종합학습 정보 들어가 보시면 어떤 날짜에 어떤 장소에서 어떤 강의실에서 수업하는지까지 확인이 됩니다. 요 확인이 되는 시기가 수업 시작 일주일 전부터 확인이 되거든요. 이때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오프라인 수업인데 1학년 3학년이죠.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1학년 3학년 전공 교과목 수업인데 수업이 보면 출석 수업 화상 강의, 강의실이 지역 통합 화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이제 교과목 정보는 오프라인인데 본인이 수강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지역 통합 화상 강의로 수업하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줌 URL 여기 화상 강의를 클릭하셔서 수업 들으시면 됩니다. 근데 혹시 출석 수업 쭉 일정에서 한 학기 동안 출석 수업을 하나도 못 들으셨다 하시는 분들은 출석 수업 장소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변경 기간은 출석 수업 시작 15일 전까지 가능하고요. 인터넷으로 변경 가능하십니다. 로그인해서 학사 정보, 수업 시험, 출석 수업, 장소 변경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또 장소 변경해서도 쭉 못 들으셨다 하시면 출석 수업을 대체로 변경하실 수도 있는데요. 대체는 시험을 보시거나 과제물을 보시는 경우인데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대체 과제물은 없고 전부 다 대체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5월 16일 저녁 6시까지 신청하실 수 있고 이 기간이 지나고 나면 대체 시험으로는 신청하실 수 없으십니다. 똑같이 변경 방법은 인터넷으로 출석 수업 유형 변경해 주시면 됩니다. 앞서 설명드린 대로 저희 학과는 출석 수업이 대체로 유형을 변경했을 경우에는 모두 대체 시험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 과제물 유형입니다. 과제물 유형은 제출 기간이 정시 기간이 4월 3일부터 4월 14일 저녁 6시까지고요. 이때가 정시 기간입니다. 이 이후로는 감점이 있기 때문에 꼭 정시 기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정시 기간 마지막 시기쯤에는 좀 과부하가 있어서 시간 1분 차이로 업로드 못 하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넉넉하게 시간 잡으시고 인터넷으로 로그인 하셔서 학사 정보, 수업 시험, 온라인 과제 여기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요 화면은 저희 1학기 각종 시험 일정 안내입니다. 시험 과제물은 4월 3일부터 4월 14일, 출석 수업 대체로 유형을 바꾸셨을 때 대체 시험은 5월 27일부터 5월 28일까지, 기말 시험은 6월 2일부터 4일, 6월 9일부터 11일, 6월 16일부터 18일 이렇게 했습니다. 요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엔 9일로 이루어져 있는데 9일 중에 본인이 원하는 시간을 선택하실 수 있으십니다. 이 신청 기간에 신청하셔서 원하는 시험 일자에 신청하셔서 시험 보시길 바랍니다. 학예 계절 수업 시험은 7월 8일부터 9일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홈페이지에서 다 조회가 가능하시거든요. 시험 정보 확인 방법은 학사 정보, 수업 시험, 수업 및 시험 정보에서 보실 수 있으십니다. 여기에도 수강 교과목 정보랑 출석 수업, 대체 시험, 기말 시험 다 이렇게 한 번에 확인하실 수 있으시고요. 출석 수업 장소 변경도 여기서 같이 하실 수 있고 유형 변경도 같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온라인 태블릿 시험을 보시는 시험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보면 출석 수업 대체 시험이랑 기말 시험, 계절 시험 이렇게 3개의 유형은 태블릿 시험으로 온라인 태블릿 시험으로 보십니다. 이게 본인이 소유하고 계신 태블릿으로 보는 형태가 아니라 해당 시험 장소 지역 대학으로 가셔서 배부받은 온라인 태블릿을 받으셔서 로그인 하셔서 시험 보는 형태입니다. 과목당 15분 15문항으로 되어 있는 대체 시험이랑 기말 시험은 과목당 25분 25문항, 계절 시험은 과목당 50분 50문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적 산출은 보시는 거와 같습니다. 출석 수업 과목은 형성평가 20점, 출석 유형으로 30점, 기말 시험으로 50점으로 되어 있고요. 비출석 과목은 형성평가 20점, 과제물 30점, 기말 50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절 수업 과목은 계절 시험 자체로 100점으로 환산되어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모든 교과목 성적이 60점 이상일 때만 취득 학점으로 인정이 되고 디제로 이하일 경우에는 전부 다 F학점으로 학점 취득이 안 되십니다. 계절 수업 같은 경우에는 학예와 동계로 방학 기간에 주어지고요. 교과목 성적이 10불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복수 전공은 아래와 같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졸업 소요 학점은 총 130학점이고 또 수업 연한이 충족되셔야 합니다. 1학년은 8학기를 등록하셔야 되고 2학년은 6학기, 3학년은 4개 학기 이상 등록해 주셔야 수업 연한이 충족이 되고 그 다음으로 학점으로 교양은 24학점 이상, 그 다음에 전공은 신입생 같은 경우에는 51학점 이상, 2학년 편입생은 60학점, 3학년 편입생은 69학점 이상 이수해 주셔야 됩니다. 근데 편입생 분들 같은 경우에는 들어오실 때 인정받고 들어오시는 학점이 있으신데요. 2학년 같은 경우에는 교양 15, 전공 15에서 총 30학점 인정받으시기 때문에 요거 포함해서 졸업학점을 생각하시면 되세요. 3학년도 동일하게 63학점으로 교양 33, 전공 30으로 인정받고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졸업 논문이 없기 때문에 졸업 소요 학점이랑 교양, 전공, 그 다음에 수업 연한 충족하시면 졸업 가능하시기 때문에 요 화면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 홈페이지는 학과 보건환경학과 홈페이지인데요. 여기에 학과 소개에 들어가시면 교수진 소개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 학과 교수님들 쭉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홈페이지로 각 교수님마다 홈페이지로도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여기 이동하시면 교수님별로 상담할 수 있는 상담 게시판이 있기 때문에 질의응답, 과목 질의응답 하실 경우는 여기에 활용하셔도 되고 또 여기 보이시는 메일로 질의응답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학과 광장에 공지사항이 있는데요. 여기는 학과에서 저희 지금 이런 행사를 할 때나 이런 자료들이나 또 그런 것들을 저희가 다 공지를 하고 있어서 이 홈페이지에 학과 광장 공지사항 학과 들어가셔서 확인도 가능하고요. 또 학생 광장에 들어가시면 지역대학별로 학생회랑 스터디 모임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학과 학생회에서 지역별 회장님 연락처와 그 다음에 대표 사이트로 연결이 되고요. 스터디 모임도 스터디 대표의 연락처와 스터디 그 사이트로 이동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프라임 칼리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라임 칼리지는 졸업 학점에 인정이 가능한데 재학생 같은 경우에는 최대 12학점까지 전공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졸업 전에 반드시 학점 인정 신청을 별도로 해주셔야 되지만 이 과목 중에 저희 보건교육사 관련 교과목이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수하고 계신 것 같고요. 저희 학과의 전공 인정 교과목은 노인보건, 보건사업관리, 일반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프라임 칼리지는 12학점 이내에 가능하고 졸업 학점 신청 시기는 2월 졸업 예정자는 1월에 신청하셔야 되고 8월 졸업 예정자는 7월에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학습 지원으로 방송대 원격교육연구소가 있고요. 유튜브로 방송대 지식 플러스가 있습니다. 여기 사이트에서도 컴퓨터 길라잡이 같은 기본적인 컴퓨터 사용하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고요. 또 교재 구입이나 학보 구입은 출판문화원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도 있고 전화로 해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클리 구독도 지금 가능하신 곳이 학교 홈페이지에서 가능하시고 전화하셔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학생 복지의 장학금인데요. 장학금은 국가장학금이랑 교내장학금으로 나뉩니다. 저희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장학금이 많기 때문에 많이 활용하시고 또 질의해 주시면 지금 장학 관련 전화번호로 023668-4171로 전화해 주시면 답변해 주십니다. 그리고 학생 복지로 장애 학생 학습 지원이 지역대학에 비치되어 있고요. 학생 병무랑 학자금 대출, 사회봉사활동 학점 인정은 최대 재학 중에 2학점까지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상담받을 수 있는 센터들이나 도서관 이런 센터들이 있는데 요거 활용하시면 다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여서 들어가셔서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체 교수님들과 튜터 선생님들과 또 학사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마이크 해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직접 마이크로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학점하고 자격증이 연결되나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학점과 자격증은 현재로는 이제 상관은 없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졸업 논문이 있을 때는 이제 자격증 취득을 하면 면제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라임 칼리지는 저희 같은 아마 프라임 칼리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기간별로 개설되는 과목들이 이제 안내가 돼 있을 텐데 지금 현재는 등록이 가능한 시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조교 선생님들 좀 알고 계신가요? 저희도 그렇게까지만 알고 있는데 월별로 신청하는 시기가 있었었는데 요거는 네.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시거든요. 네. 제가 링크를 하나 같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채팅창으로. 저도 게시되어 있는 안내판만 봐가지고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보시죠. 자격증 시험 보려면 학점이 몇 점 이상 되는지 한계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게 아마 시험 주로 이제 기사 자격증에 주로 해당되실 텐데 아마 4학년 1학기 재학 중이라는 것만 아마 내시면 시험 볼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학습 연결해서 보다가 중단하고 다시 볼 때 이거는 우리 송하빈 선생님이 답 좀 해줄까요? 네, 연결해서 보실 때 PC랑 모바일 간에 이것도 같이 연결해서 되는데요. 이거 학습 완료 버튼은 꼭 눌러주시고 다시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학습 완료가 되면 이제 몇 % 수강이 됐다 이 표시는 꼭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 이제 지금 아마 등록하실 때 학과에서 지정 교과목으로 1학년은 4과목, 2, 3학년 편입생들은 5과목 수강을 하는 걸로 아마 지정이 돼 있을 텐데 그것만 하셔도 되고 6과목을 다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다음 학기가 되면 디폴트로 돼 있는 거는 6과목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6과목 수강이 가능하고 7과목 수강도 가능한가요, 손 선생님? 6과목까지 가능하고 네. 재학생 그 19학점은 이제 원격 교육 대학에 의해 그거 하나 네. 포함해서 7과목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문과 전공자는 화학 과목 들어야 되느냐? 화학 과목을 좀 들어두시는 것이 아무래도 특히나 이제 환경 관련 과목들 들으실 때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꼭 들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칠강 한 개 좀 풀어주실 수 없는지요? 네, 이거는 뭐 학교에서 정한 거라 우리가 학과에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하루에 일곱 과목 듣는 것 자체도 힘드실 거예요. 그러니까는 꾸준하게 하십시오. 꾸준하게. 아마 매주 한 강씩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1학년 신입생은 19학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 맞나요? 제가 알기로는 맞습니다. 맞죠, 손 선생님? 그죠? 네, 맞습니다. 네. 자격증 취득하려면 이거 손 선생님 안내 좀 해줄래요? 네. 필수로 표시되어 있는 거는 필수로 꼭 들으셔야지 이제 되는 조건이고요. 동일이나 유사로 되어 있는 거는 필수까지는 아닙니다. 절대 들어야 되는 과목은 아니지만 이제 시험을 보시려면 이 과목이 도움이 된다. 이거는 똑같은 동일 과목이다. 이렇게 표시된 거여가지고 그건 자격증별로 좀 상이합니다. 이 부분 저희 학과 홈페이지에 각 자격증별로 어떤 자격증은 필수 과목으로 뭐뭐뭐 들어야 된다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 과목들이 있거든요.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관심 있는 자격증을 클릭하셔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저희가 링크로 다시 드리겠습니다. 학과장님이 이게 답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뭐 튕겨 나가가지고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대신 좀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학과장님 지금 안 계시나요? 나 지금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확인도 안 했는데 나 카톡으로만 확인을 하고 지금 말씀드려서 그다음에 4학년 마치면 학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네, 4학년 마치면 학사학위 받고요. 그다음에 3학년 편입생 경우 인정학점이 33학점, 4학기 동안 전공으로 69학점 들어도 되나요? 아무튼 우리가 인정한 거 포함해가지고 아까 안내드린 만큼만 들으시면 되니까 듣고 싶은 만큼 많이 들으십시오. 네, 그러시면 됩니다. 네. 모자라지만 않게만. 채팅창에서 답들도 좀 하셔가지고 그중에 몇 가지만 3학년 편입의 경우 최소 신청 학점, 그러니까 3학년 이번에 편입하신 분들은 5과목 신청하는 거죠, 맞죠? 네, 5과목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원격 대학에 2회까지 하면 6과목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1학점짜리니까. 네. 안전관리 과목 뭐 이제 그 질문 주신 분이 계신데 학과에서도 지금 많이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만간 아마 안전 쪽 과목도 개설을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회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죠. 네, 조기 졸업에 대한 답변도 하신 것 같고 3학년 편입의 경우 계산해보면 교양은 아예 안 들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인정을 이미 33학점 받으셨기 때문에 전공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면 종료해도 되냐고 그러셨는데 종료하지 마시고 이거 끝나면 뭐 지역별로 또 이렇게 뭐 소모임 하신다니까 거기까지 꼭 하셔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우리가 안내 드릴 때 한 가지
뭐 강조해서 말씀 안 드린 거가 있는 것 같은데 아마 말씀을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각 지역의 학생회나 각 지역에서 공부하는 그런 소모임들, 우리가 흔히 스터디라 그러죠. 그런 스터디에 가입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하시는 게 훨씬 효율도 좋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모르는 것, 그리고 궁금한 것, 이런 것들을 더 효과적으로 전달받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이제 답변을 드립니다만은 사실은 학교 생활하는 노하우는 누가 제일 많이 아느냐?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선배들을 만나려면은 이제 스터디나 학생회에 가입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좀 말씀드리고, 그런 채널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 튜터 선생님들 그리고 학과 조교 선생님들 이렇게 연락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오프라인 대학원도 많이 입학하나요? 네, 뭐 대학원 아까 말씀 들으셨죠? 우리 대학원에 대학원은 여러분들 우리 학부는 정원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대학원은 이 정원이 35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1년에. 그래서 많이들 지원을 하고 계세요. 네, 뭐 지난 주말에 제가 인천에서 잠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학과 출신들이 조금 더 많이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시작하시니까 일단 먼저 학교 생활 잘 안착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해야겠다 생각이 드신 분들은 2년 후 또는 4년 후에 꼭 대학원 지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조근 선생님 요거 뭐 마지막에 있는 질문 답변 좀 해주세요. 직전 대학. 네. 그 편입생 같은 경우에 직전 대학 인정받은 교양과 전공 과목 학점은 일단 앞서 설명드린 대로 통으로 되거든요. 교양 33, 전공 30 이렇게 통으로 인정을 받으시고 과목당 인정받으신 건 아니긴 한데 총 63학점 인정받았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데는 나의 학습종합정보에서 성적 들어가 보시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기말 시험 같은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있는 날짜가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선택하실 수는 있는데요. 이거는 과목 수에 따라서 횟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3과목 신청하셨으면 1번 선택할 수 있고요. 6과목 신청하셨으면 2번 선택할 수 있고 7과목 이상의 경우에는 3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 과목씩 시험 신청하시는 건 아니고 과목 수에 따라서 신청할 수 있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관련해서 공지사항이 다시 한번 나올 건데 앞서 설명드린 대로 학사공지 보시면 신청하는 방법이랑 신청 일자 나올 겁니다. 그때 해주시면 되세요. 이제 질문들이 많으신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질문들은 그 지역별 소모임 거기 가시면 조금 더 자세하게 안내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이제 3학년 편입생인데 추가로 들었으면 뭐 수강했으면 하는 추천 과목이 있냐고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사실은 3학년 편입해서 전공 과목 6과목을 다 들으려면 너무 부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5과목만 들으시면 되니까 저는 여기에다가 3학년 편입 같은 경우에는 1학년에 환경보거나 개론을 좀 들으시면, 환경보거나 개론은 여러분들이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모든 그 내용을 좀 축약해서 우리 학과 그 모든 교수님들이 다 참여해서 간략하게 우리 학과에서 배우는 과목들을 좀 맛보기로 해주는 그런 과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혹시 3학년 분들은 내가 할 수 있겠다 싶으면 가급적이면 환경보거나 개론을 수강하시면 좋겠다라고 제가 추천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2학기에는 혹시 좀 여유가 되면은 3학년 이제 3, 4학년에는 이제 기초 과목이 개설이 안 돼 있는데 이 화학이나 미생물학 같은 것도 2학기에는 이제 좀 수강해서 들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정도 하겠습니다. 네. 네, 교수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2부 이어서 지역별 소회의실 나눠서 간담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많이들 더 열심히 하시고 우리 2학기 때 그리고 향후에도 오프라인으로 이렇게 같이 모임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 여름 MT 뭐 이런 얘기도 사실은 안 한 것 같은데 우리 여름에 사실은
전체 학생들 모이는 MT 모임도 있습니다.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은 그때 좀 다 참여하셔가지고 같이 봤으면 좋겠네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혜지 교수님 뭐 하실 말씀 없으세요? 네, 오늘 여러분 뵈서 너무 반가웠고요. 예, 이제 소모임에서 더 궁금한 것들 이야기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궁금증들을 한꺼번에 해소하시겠어요? 예, 앞으로도 혹시 OT가 끝나고 나서라도 궁금한 점들 또 소통할 수 있는 길들이 있으니까요. 네, 좋은 시간 더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 화면 아래 보시면 소일실 있습니다. 소일실 클릭하셔서 각 지역별로 소일실로 이동해 주시면 됩니다. 지역별 학생회와 스터디 또 선배님과의 자유로운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30분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이동해 주시면 되세요.